여러분 안녕하세요. 잡다한 대학생활의 포레버 영원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대학생의 주거생활 2편 고시원 편입니다. 우선 고시원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어떤 고시원을 골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고시원의 경우에는 한 달에 15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는 가스비, 수도세, 전기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비도 들지 않는다는 점은 어떠한 주거생활보다 저렴하게 주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 같은 경우엔 한 학기, 자취 같은 경우엔 1년에서 2년 정도 계약을 하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고시원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달 계약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짧게 살 수 있다는 점은 고시원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까도 나오는 고시원의 단점. 첫 번째는 개인 공간은 있지만 전혀 개인적이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시원은 개인 공간이 있지만 방음 시설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방에서 드라마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인강을 보더라도 항상 이어폰 착용이 필수였으며 하물며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정말 소곤소곤 얘기하지 않으면 옆에 방에 다 들릴 정도로 방음이 취약합니다. 방에서 야동도 마음대로 못 본다는 점은 정말 큰 단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단점. 너무 좁습니다. 방을 잠만 자고 나오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나 방이 좁아도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분들, 답답해하지 않을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그 좁은 공간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제게는 좀 힘든 일이더라고요. 세 번째 단점, 열악한 치안. 저 같은 경우엔 학교 앞 고시원에서 생활했고 실제로 고시원 내부 인원들이, 고시원에서 사는 분들이 대부분 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습니다. 치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방에 혼자 그냥 누워있거나 방 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자는 것은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학교 앞의 기숙사, 특히 학교 학생들이 많이 사는 기숙사임에도 건장한 성인 남성이 불안을 느낄 정도라면 학교 앞이 아닌 좀 역과 가깝거나 좀 이제 직업이 없는 분들이 거주하는 그런 곳에서는 좀 더 불안할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좀 더 불안할 것 같습니다. 보통 방 안에 건조대가 있지만 그 건조대는 이제 햇빛도 안 들고 이제 통풍도 잘 안 되다 보니까 빨래가 제대로 마르지 않으면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공동 건조 시설이나 아니면 옥상에 가서 말리게 되는데 이 경우에 옷이 없어져도 범인을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점은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군대도 갔다 왔고 기숙사 생활도 해봤기 때문에 크게 불편할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학교 앞에 고시원을 살다 보니까 비슷한 시간대에 샤워를 하고 비슷한 시간대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샤워를 할 수 없고 또 샤워를 기다려야 되고 더군다나 샤워 용품을 매번 챙겨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건 정말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약 2개월 정도씩 두 군데의 고시원을 살아봤는데 나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말 급한 문제가 아니라면 다시는 고시원을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만큼은 몸과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고시원은 좁고 불편하고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다 보니까 대학생의 주거생활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살았던 고시원 두 곳을 비교 분석해서 어떤 고시원이 좀 더 좋은 고시원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음입니다. 사실 고시원 두 곳 다 옆방에서 얘기하는 것이 방에서 다 들릴 정도로 방음이 좋지 않았는데 그나마 한 곳은 방문을 열고 닫거나 또 서랍장을 열고 닫을 때 그 부직포 처리가 돼 있어서 내가 좀 세게 닫아도 소리가 덜 나고, 이게 내가 세게 닫아도 소리가 덜 난다는 소리는 옆방에서 세게 닫아도 소리가 덜 난다는 뜻과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활할 때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내 소음이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이 발생시키는 소음도 덜 들려서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시원 자체가 방음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은 비밀.
음식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그러니까 쌀과 라면과 기본 반찬, 밑반찬들이 기본 제공되는 고시원이 있었는데 그곳이 좀 더 비쌌어요. 가격이 한 10만원 정도 더 비쌌지만 제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 음식들을 많이 이용하지 않더라고요. 고시원 자체에서 음식을 제공해주는 것은 개인의 취향 차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제공해주지 않고 좀 더 저렴하게 고시원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저에게 더 맞았던 것 같습니다. 고시원에서 제공되는 음식이 아무리 질이 좋아봤자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고 거의 매번 같은 음식이 나왔고 매번 챙겨 먹기도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의 제공 유무는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냉난방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고시원들이 중앙 냉난방 시스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시원을 실제 살아보기 전에는 이곳이 냉난방을 잘 틀어주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 방문할 때 좀 무더운 여름이나 좀 추운 겨울에 방문을 해보고 이곳이 냉난방을 확실히 잘 해주는구나 아니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서 고시원을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고시원을 고르다 보면 창문이 있는 방과 없는 방이 가격 차이가 물론 나지만 창문이 없는 경우엔 좀 더 답답하거나 이제 아무리 통풍 시스템이 돼 있어도 환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창문이 있는 곳을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생의 주거생활 2편 고시원의 총평은 좁고 불편하고 방음 안 되고 샤워기 같이 써도 샤워 시설 같이 이용해도 되고 내 옷이 없어져도 되고 몸과 마음이 불편해도 되는 분들은 고시원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으면은 고시원 다시 안 살 것 같아요. 네, 급한 일이 아니라면요. 자취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나 전세 같은 거는 이제 전세금이 필요하잖아. 그럼 목돈이 안 든다는 거랑 이제 짧게 살 수 있다는 게 그게 장점이지. 근데 그런 이유 아니고서는 살기 좀 힘들지.